그래서 A씨는 2020년 4월 건물주에게 카페를 양도하고 권리금 1억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현입니다. 오늘은 지방에 있었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있었던 권리금 분쟁 사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 아주 잘 되는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건물주가 이 임차인을 내쫓고 직접 영업을 하려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건물주에게 권리금 1억 6천만 원을 지급받으셨다라고 하대요. 이 사건 김재은 변호사님과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아무리 영업이 잘 된다고 해도 그렇지 건물주가 자기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임차인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직접 상가를 사용하겠다는 것을 이유로 아무런 보상 없이 임차인을 내쫓음으로써 권리금 회수 방해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과거에는 법이 없을 때 건물주가 임차인을 내쫓고 가게 그대로 자신이 장사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못 받게 하고 자신이 그 권리금 누린 것이죠. 하지만 이제 권리금 보호법이 생겼기 때문에 건물주라도 가게를 인수할 때는 정당한 권리금을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그 임차인의 가게를 운영하고 싶으면 직접 신규 임차인의 자격으로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 좀 보겠습니다. 임차인 A씨 어떤 일이 생겼던 걸까요? 예, 건물주가 카페를 자신이 직접 운영하려고 임차인 A씨를 내쫓으려 한 것인데 일단 임대료를 확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A씨가 절대 수락하지 못하게 월세를 높여 부른 것이죠. 원래는 한 달 560만 원씩 내고 있었는데 건물주가 한 달 1,090만 원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관리비까지 2배 이상 올려달라고 한 거죠. 건물주의 계획을 예상해 보면 권리금을 주지 않으려고 높은 월세를 불러서 A씨와도 계약을 하지 않고 A씨가 신규 임차인을 데려와도 계약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심보였습니다. 건물주의 생각을 조금 제가 읽어보자면 갑자기 월세 엄청나게 올려서 지금 사람도 내쫓고 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서 결국 자기가 운영하려 했던 좀 그런 심산이었던 것 같은데 예, 보통 이렇게 건물주들이 임대를 올리면 임차인분들 권리금 못 받고 그냥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현재의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해서 권리금 계약이 파기되게 한다면 임차인에게 권리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건물주가 새로운 사람을 받기 싫다면 아무도 임대를 못하게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하겠죠. 이렇게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을 요구해서 권리금 계약이 깨지게 되면 임차인은 권리금 받을 길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럴 때 법에서는 건물주가 임차인이 받을 권리금을 직접 물어줘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근데 변호사님, 저는 100만 원이 되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님은 100만 원이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저히 고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현저히라는 기준이 솔직히 다 다를 것 같아요. 예, 이 현저한 고액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개념입니다. 법에서는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입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재의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신규 계약 조건으로 높은 임대료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여러 사건 다뤄본 결과 단순히 인상률 하나만 놓고 재판에서 다투면 하나도 어떤 어필이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높은 월세다, 그러한 주장이 아닌 그 자리에 적정 임대료를 감정평가해보는 등 객관적인 수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물주 쪽에서는
자신이 요구한 임대료가 적당하다고 주장하겠죠. 그럼 임차인은 이에 맞서기 위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모아서 건물주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건물주가 임대료 갑자기 올려서 권리금 못 받으신 임차인들은 그 건물주한테 권리금 소송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현저히 고액에 해당된다라는 거를 이제 임차인이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뭐 증거도 못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카페 임차인 A씨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 저희가 건물주 쪽에게 내용 증명을 통해서 임대료와 관리비가 왜 2배 올라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달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비슷한 크기의 상가와 비교해봐도 너무 높은데 왜 이렇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냐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의뢰인은 권리금을 회수해야 되다 보니 협조해 달라, 그러한 내용도 함께 담아서 보냈습니다. 건물주는 처음에는 이러한 저희의 주장을 무시하다가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법적 설명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예고에 결국 임차인에게 권리금은 직접 주겠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A씨는 2020년 4월 건물주에게 카페를 양도하고 권리금 1억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물주도 뭐 이런저런 내용 증명도 받고 해서 본인이 잘못했고 법을 어겼다는 거를 느꼈으니까 이제 소송까지 가도 좋을 게 없겠다 싶어서 이렇게 직접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배상해 주겠다라고 했고, 임차인 A씨가 1억 6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분은 다행히 이제 소송까지 안 가고 합의해서 끝났잖아요. 이게 제일 많은 분들이 좀 원하시는 걸 것 같아요. 소송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이렇게 하니까 좀 합의를 잘 보는 방법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워낙 뭐 다양한 분쟁이 있다 보니까 뭐 하나의 팁이 딱 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일단 분쟁에 대한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뭐 최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올바른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세워서 진행해야 된다. 특히 그 과정에서 증거 수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증거까지 수집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고, 그러한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상대가 소송에서 내가 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인식시킨다면 어떤 의미 있는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A씨가 뭐 1억을 넘는 그런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직접 받고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법률 판단을 받아서 전략을 세우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합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네, 이렇게 변호사님 말씀처럼 임대차 분쟁 또 권리금 분쟁이 생겼다면 첫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김재은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